고려는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서 베일에 쌓여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유물이나 유적은 물론 역사 서적도 풍부하지 않아서 고려를 속속들이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려는 백제, 가야, 발해, 또 통일신라의 장보고를 잇는 우리 역사상 마지막 해상왕국이었다는 점입니다. 고려가 해상왕국이었다는 이 단적인 증거는 바로 고려의 군함입니다. 고려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위력적인 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고려시대 군함을 영상 복원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고려와 몽고 연합군이 일본 원정을 떠날 때 전투 상황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여몽 연합군의 일본 정벌, 13세기 동아시아를 뒤흔들었던 국제전쟁 속에 고려 군함의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700년) 전의 전쟁을 일본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일본에서도 당시의 기록은 무척 희귀한 편이라고 한다. 마침 사이타마현 박물관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번 전시회에서 공개된 것은 일본 국내청이 소장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유물의 복사본이었다. 몽골 습내 회사, 바로 여기에 고려 몽고 연합군의 일본 원정이 담겨 있다. 그림은 당시 연합군에 맞서 싸웠던 한 일본인 무사의 활약상을 커다란 줄거리로 삼고 있다. 주인공뿐만 아니라 이 그림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과 물체는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게 묘사돼 있었다. 이 그림을 통해 700년 전의 상황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을 것이다. でまた鎧であるとか武器武具であるとかまたその船の形であるとか竹崎末長が自分の目にしたものを絵師に伝えながら描かせていますので、もちろん若干の記憶違いはあるとしてもかなり正確なものが写し取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が考えられます。 고려 몽고 연합군의 일본 원정은 모두 2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제1차 원정이 있었던 때는 1274년 10월. (900척의) 전함과 2만 8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여몽 연합군은 큐슈 하카다 항구에 상륙한다. 이곳에서 그야말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강력한 무기와 전투력의 우세로 연합군은 일본 무사들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둔다. 무사들의 처참한 패배로 일본의 방어선이 무너지자 그 기세를 몰아 연합군은 큐슈 일대를 휩쓸어 버린다. 단 하루 만의 공격으로 대승을 거둔 연합군은 다음 날 철수하는데 제1차 원정은 일종의 무력 시위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전쟁은 일본을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 이듬해 일본은 고려 몽고 연합군이 다시 침략해 올 것에 대비하여 돌로 방루를 쌓는다. 그래서 그 이름도 몽고 방루다. 현재는 방루의 일부만이 남아있는 상태지만 당시 이 방루의 길이는 20km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 그림에서도 그 몽고 방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유목민족인 몽고가 어떻게 바다를 건너 일본 원정을 할 수 있었을까? 중국의 기록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고려는 3만 5천 명을 동원하여 불과 4개월 만에 900척의 전선을 만들었다. 대선 300척, 중형선 300척, 보급선 300척이다. 그때 군함을 만든 곳은 지금의 비엔산 반도로 기록돼 있다. 이 해안의 어디쯤일까? 전북 부안군 구진마을. 이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서 조선소가 있었다는 흔적이 발견됐다. 이 마을 입구에는 오래된 통나무가 하나 버려져 있다. 일제시대인 1930년대 뻘을 개간하기 위해 흙을 파냈더니 그 속에서 이런 통나무가 셀 수도 없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다. 처음 발견됐을 때 나무의 크기도 예사롭지 않았다고 한다. 아람들 같은 놈이 써가지고 그냥 그놈에서 벗겨내고도 이보다 살짝 컸는데 지금 이거 벗겨졌습니다. 이런 게 몇 개나 나왔죠? 아, 수도 없이 나왔다는 게 그래가지고 다 떡은 놈도 있고. 볼 속에서요? 네. 워낙에는 이렇게 크거래요. 아, 그러죠. 아람들 같다니요. 길이. 도대체 이 통나무는 어디에 사용됐던 것일까? 통나무들이 발견된 바로 그 뻘이다. 우리의 전통적인 배는 이렇게 통나무 받침대 위에서 만들어졌다. 배가 완성되면 굴리듯이 밀어서 바다로 운반했던 것이다. 이렇게 배를 받치고 있는 통나무들을 바탕이라고 한다. 바탕이 발견된 것은 이곳에 조선소가 있었다는 증거였다. 바로 이곳이었을까? 그래서 이제 노인양 만들었던 말 드린 대로 여기가 아주 그냥 진터라 나와서 이렇게 천만 허식있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최근까지도 고무소에서도 배를 만들었어요. 고무수전에 배 여러 장 만들고. 바로 여기 옆에. 옛날 그 전통적인 배는 여기서 다 만들었다고. 조선소가 있었던 자리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마을 뒷산에는 소나무 숲이 울창했다. 6.25 이후 심은 것들이라 수령이 40-50년밖에 안 됐는데도 제법 아름드리였다. 무엇보다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줄기는 배를 만들기에 더없이 좋은 재료였다. 문성공 이규보가 32살 때 여기 이제 사록으로 오고 벌목 책임자로 왔었는데 변산의 나무가 어떻게 좋던지 그 나라의 창고나 다름없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그렇다면 이곳은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 조선소 자리가 분명했다. 아마도 고려인들은 이곳에서 군함을 만들며 일본 원정을 준비했을 것이다. 1281년 제2차 원정에서도 고려에서 만든 900척의 배가 동원된다.